아빠네 수업하면서 질문해보라 그러니까 또 막 어떤 게 영상이 올라가 있고 어떤 게 영상이 안 올라가 있는지 아직도 모르더라고.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RPM 교재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딱 유형 익히기라고 되어 있는 파트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 파트하고 이렇게 딱 두 파트가 있죠. 그러면 유형 익히기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만 올려놨다 그랬니? 난이도가 상중 난이도가 달려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중 난이도가 이렇게 상중이 달려있는 문제들만 풀이를 올려놨고요. 유형 익히기에서는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들은 전부 다 올려놨어요. 전부 다 전문항 올려놨으니까 하다가 막혔으면 바로바로 보시고, 만약에 영상이 올라가 있는 문제인데 영상을 봐도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질문하면 되는데 영상도 안 보고 다 질문을 하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질문 받아주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올라가 있는 문제들은 영상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그 외의 문제들 중에서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진도부터 나갑시다. 34쪽으로 갈게요. 자, 34쪽 이제 확률인데 확률을 구하는 것을, 특히 이제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야. PA를 NS분의 NA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의 이 S가 뭐죠? S? 정확한 명칭은 표본 공간이라고 불렀어요. 표본 공간. 근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전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말하죠. 뭐 흔히 이제 주사위를 하나 던졌다 그랬을 때 표본 공간은 뭐야? 원소가 몇 개짜리? 주사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 이렇게 불렀었고, 그거의 원소의 개수 분해. 자,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이제 우리가 사건을 정하기 나름이죠. 호철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을 하나만 정해줄래? 뭐 숫자 말고 어떤 조건으로? 소수, 그치? 자, A를 소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소수가 나오는 경우. 자, 그러면 이 A라는 것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죠, 오철아? 그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소수는 2랑 3이랑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렇다면 소수가 나올 확률, 그것이 이제 이 정의에 의해서 S라는 표본 공간의 원소가 6개, 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는 3개니까 6분의 3이 돼가지고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치? 맞죠?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의 정확한 의미죠. 수학적 확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 이 확률은 항상, 어서와, 항상 병준아, 어느 범위를 만족해야 돼? 항상 확률은 얼마와 얼마 사이에? 그치? 0 이상 1 이하 요 범위에 늘 들어가야 되죠. 그쵸? 항상 모든 확률은. 자, 근데 확률이 0이라는 건 어떤 뜻이었죠? 확률이 0 뭐지, 유나요? 확률이 0 어떤 의미야? 어떤 사건의 확률이 0이다. 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운 건데 확률이 0이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생각해봐도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0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치? 절대 벌어지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 0인 거고요. 그럼 거꾸로 1은 뭐야? 1. 확률이 1이다. 이거는 100%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확률이 0인 사건 하나 말해볼까, 수호야? 그죠? 7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거 절대 일어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면 준호야, 확률이 1인 사건 하나 말해볼까?
그죠? 1 이상의 수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뭐 그런 것들이 확률이 0과 확률이 1인 것의 개념이고 모든 확률은 0과 1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구하나? A 합집합 B의 확률. 이거 어떻게 구하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지?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주지. 자, 근데 이 식은 어떤 식과 완전히 구조가 똑같아요? 집합단원에서 배웠던 자, 이거죠, 이거. 원소의 개수 구하는 식 있잖아. 앞에 n 붙이면 원소의 개수잖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 공식과 완전히 똑같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초에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잖아. 그치?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확률 자체가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정의된 거잖아. 그래서 확률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나 원소의 개수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나 똑같이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 확률도 밑에 다 이거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밑에 다 이걸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요 식에서 양변을 이렇게 ns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면 ns로 이렇게 나눠주면 결국 이 식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집합에서 배웠던 공식이 그대로 성립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요게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자, 딱 요렇게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뒤에 달려있던 A 교집합 B가 사라졌잖아. 그치? A 교집합 B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A 교집합 B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 어떤 사건이라고 부르더라? 그쵸. A 집합과 A 사건과 B 사건에 교집합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건 성립하는 식이고, 그때 A와 B를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배반 사건. 교집합이 전혀 없는 요렇게 생긴 요로 두 사건의 경우에는 A 합집합 B를 구할 때 그냥 요렇게 구할 수 있다. 그치? 교집합이 없는 경우. 자,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195번부터 한 문제씩 풀어보면요. 195번이 방금 얘기한 이 배반 사건을 찾는 문제인데, 민정이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195번에 A라는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2, 4,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하윤아 B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1, 4,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우야 C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3, 6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보니 이 중에 배반 사건이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빈아, 이 중에 누구랑 누구가 배반 사건이에요? 그죠? A랑 B가 배반 사건이죠? 나머지 BC나 AC는 배반 사건이야 아니야? 아니죠. 교집합이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된다. 그치?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관계를 찾으라는 거니까 기억만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제 보겠습니다. 198번. 자, 198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지호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전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36가지지, 그치? 36. 그러면 그 36가지 중에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이라 그랬지. 그러면 차가 3이 되든가, 차가 4가 되든가, 차가 5가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그지? 그럼 하나씩 써봅시다. 주사위를 던져서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다. 3인 경우 뭐가 있을까? 1, 4, 2, 5, 3, 6, 4, 1, 5, 2, 6, 3. 그치? 이렇게 6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호철아, 차가 4가 되는 경우 뭐가 있을까? 1, 5, 5, 1,
26, 62. 그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거고, 준이야 차가 5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16, 61. 그치? 요렇게. 다 찾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체 36가지 중에서 지금 찾은 거 위에다 올리니까 12가지가 될 거고, 그럼 확률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쵸? 네. 가장 기본적인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202번으로 가서 202번은 자, 서로 다른 만화책 3권과 소설책 4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았다. 자, 근데 만화책 3권도 서로 다른 만화책이고 소설책 4권도 서로 다른 소설책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7권의 책을 일렬로 꽂았다라고 했으니까 형진아, 분모에 뭘 깔아야 돼? 7 팩토리얼, 그치? 이렇게 깔아야 되겠고, 분자에는 뭘 깔아야 되냐면, 자, 만화책끼리 이웃하게 될 확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만화책과 소설책을 뭐 만화책 1권, 만화책 2권, 만화책 3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소설책 1권, 소설책 2권, 소설책 3권, 소설책 4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 7권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만화책 3권이 이웃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만화책 3권을 성빈은 어떻게 해? 묶어. 그죠? 만화책 3권 하나로 묶으면 이 셋은 이제 묶여가지고 몇 개처럼 취급돼요? 한 개처럼 취급되죠? 한 개처럼 취급됩니다. 그럼 이거 전체를 몇 개라고 봐야 돼? 그지?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봐야 돼. 그쵸? 그럼 분자에다가 뭐라고 쓸까, 성빈아? 5팩. 그지? 5개를 배열하니까 5팩인데,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붙어야 돼? 그지? 붙어있는 애들끼리, 이웃한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이 붙어야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고, 7팩이랑 5팩이랑 약분시켜버리면 7하고 6이 남잖아? 7하고 6이 남는데 3팩토리얼 자체가 또 6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면 답은 뭐가 된다? 7분의 1, 2번이 되겠네. 이렇게, 그치? 이웃하게 줄 세운다가 기본이죠. 야, 성빈아, 민재 옆에 있다며. 왜 안 오냐?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도 보겠습니다. 206번이에요. 206번은 원순열이죠. 자, 부모를 포함한 가족 7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자, 그럼 이거는 7명이긴 한데 원탁에다가 둘러앉히는 거니까 원순열로 시작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유나야, 분모에 뭘 깔까? 6팩토리얼을 깔아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이제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다 그랬으니까 부, 모, 그리고 가족들이 5명이 더 있죠. 요렇게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엄마랑 아빠가 이웃하는 거니까 역시 또 엄마 아빠 묶어야지. 이렇게 묶으면 유나야 몇 명이 되는 거야 전체가? 그치, 6명처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6명을 역시 어디에 배열하는 거니까?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써야 돼? 5팩토리얼 해주고 또 엄마 아빠가 자리 바꾸는 거, 그치, 곱하기 2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5팩이랑 6팩이랑 약분시키면은 6 남고요. 6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1번.
간단한 문제들이었고 넘어가서 36쪽 보겠습니다. 자, 36쪽은 자, 210번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세 사람이 4개의 호텔에 투숙을 한다. 한 곳을 임의로 각각 한 곳을 택하여 투숙하려고 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봐. 3사람이 4개의 호텔 중 임의로 각각 한 곳을 택하여 투숙한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상황이 이제 전체 경우의 수로 분모에 깔려야 될 텐데, 자, 이 3사람이 서로 다른 4개의 호텔 중에 하나씩 골라가지고 투숙하는 방법, 요걸 하윤아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을까? 3의 4제곱을 했군요. 4의 3제곱을 했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의 몇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일단 이거를 중복조합으로 중복순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지. 맞니 하윤아? 중복순열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중복순열일 때 자, 앞에 오는 숫자랑 뒤에 오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 앞에 뭐가 오는 거죠? 와. 그쵸? 숫자가 안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는 주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선택권. 그치? 선택권이 몇 개 있느냐의 문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하윤이랑 하영이랑 초우가 있는데 호텔이 4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마치 원소 3개짜리 집합에서 원소 4개짜리 집합으로 함수를 하나 날린다라고 보면 되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3사람이 4개의 호텔 중에 하나를 택해 투숙한다 까지만 읽어보면 뭐 하윤이도 여기 선택하고 하영이도 여기 선택하고 뭐 초우는 여기 선택하고 이래도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전체 함수의 개수가 분모에 깔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함수의 개수 찾을 때 그냥 함수니까 그냥 함수 중복순열로 찾는 거잖아. 중복순열로 찾는데 3파이4로 찾아요? 4파이3으로 찾아요? 4파이3으로 찾는 거죠. 4파이3. 하윤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4파이3만큼 4의 3제곱만큼 64개가 전체 경우의 수로 깔리는 거야. 맞지? 근데 분자에서는 이제 뭘 찾아야 되느냐? 3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아까 전 상황과 뭐가 달라졌어 이제? 아까는 둘이 똑같은 호텔로 가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둘이 똑같은 호텔로 가면 안 되죠. 그럼 함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는 그냥 함수였지만 지금은 무슨 함수를 찾으라는 거야? 1대1 함수를 찾으라는 거죠. 맞죠? 똑같은 애한테 또 쓰면 안 되니까. 그치? 1대1 함수를 찾아라. 근데 우리는 1대1 함수를 뭘로 찾는다라고 알고 있어? P. 그치? 그냥 순열로 찾죠. P로 찾지. 그래서 4P3이 되는 거야. 4P3. 4P3. 4 곱하기 3 곱하기 2. 요것이 분자에 깔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읽었을 때 처음에 헷갈릴 수 있잖아. 어서 와라. 뭐 3의 4제곱인지 4의 3제곱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럴 때 이렇게 함수의 상황으로 따져보면은 헷갈리는 포인트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거고요. 이렇게 써줄 거고 계산하면 요거는 8분의 3, 1번이 되겠죠. 그치? 1번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214번 보겠습니다. 214번. 214번. 책이 없니? 책이 없다고? 문제야.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214번 보겠습니다. 214번. 자, 214번은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짝수끼리 서로 이웃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분모에다가는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이걸 깔아야 되는데 6개의 숫자가 서로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분모에다가 우리는 자, 분모에다가 민재야, 아니 민재는 그래, 민재야 1, 1, 2, 2, 3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해야 돼요?
음, 답이 음, 300분의 음. 600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전체 경우의 수니까 이게 그대로 분모에 깔려야 되는 거고요. 자, 분자에 올라갈 것은 짝수끼리 이웃하는 거야. 짝수끼리. 그럼 짝수 어떻게 해? 뭐요? 이렇게 묶어야죠. 이렇게 이 세 개 묶어. 이 세 개 묶으면 전체를 몇 개로 볼 수 있다? 100이요. 전체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분자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될까? 100 그러면 400을 하고요. 음, 그 숫자 2들을 300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3팩을 합니다. 여기다가 3팩을 한다는 것은 이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의 순서를 배열하는 방법을 곱한다는 얘긴데, 묶여져 있는 애들이 2, 2, 2거든요. 2, 2, 2를 순서 배열하는 방법이 3팩인가요? 아니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 2, 2는 서로 똑같잖아. 그럼 얘네끼리 순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봐줘야 돼? 그냥 한 가지인 거죠, 한 가지.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4팩분의 2팩분의 4팩 하면 끝인 거예요, 분자는. 맞니? 요 2팩은 왜 한 거지? 얘네 1, 1 두 개가 똑같아서 한 거고요. 그쵸?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 자, 분모에 있는 것들은 분모끼리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6팩토리얼이 3팩토리얼과 약분되면 6팩토리얼에서 6만 하나 지우면 되는 거니까 요거 지워버리고 요거를 5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5팩토리얼이랑 4팩토리얼이랑 약분하면은 5분의 1밖에 안 남겠네. 이렇게. 그치? 답은 2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그 밑에 216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216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216번. 어떻게 풀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의 개수인 거잖아. 그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의 개수니까. 자, 아무 조건 없는 함수니까 얘는 뭘로 계산할 수 있다? 파이로 계산할 수 있죠. 중복순열로. 그래서 4의 4제곱 해서 60 아니지. 256까지가 분모죠. 그지? 자, 그 중에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건데,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어떤 순서로 구했어? 일단 더해서 7이 되는 조합을 먼저 찾는 거죠. 그죠? 더해서 7이 되는 조합. 4개의 숫자를 더해서 7이 된다. 그런 조합을 몇 가지 찾았어? 3가지. 뭐가 있죠? 1, 1, 1, 4. 그리고 1, 2, 2, 2. 그리고 1, 1, 2, 3. 그지? 여러분도 이 3가지 조합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4개의 숫자를 더해가지고 7이 되는 상태를 찾는 건데, 이제 요거를 찾을 때, 막 1114 찾고, 그 다음에 뭐 2122 찾고,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찾으면 분명히 빼먹게 돼. 그래서 일단은 일정한 그 순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뒤로 갈수록 커지는 순서다라고 생각을 딱 하시고, 그럼 뒤로 갈수록 커지는 숫자들인데 넷이 더해가지고 7이 되는 조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1114가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게 1123입니다. 1123.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더해서 7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찾을 수 있는 게 1222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맨 앞에 자리가 이제 2로 바뀌는 경우인데, 2로 바꾸면 뒤로 갈수록 점점 커져야 되니까 아무리 작게 배치해도 222이거든요. 그럼 222는 더해서 8이 돼버렸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더해서 7 되는 경우는 이렇게 3가지 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1124라는 조합을 요 F1, F2, F3, F4에다 대응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1114를 1열로 배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쵸? 뭐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4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4고 얘가 1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1114를 1열로 배열하는 방법만큼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나야, 이걸 1열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4가지, 그지?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가지. 자, 그 다음에 지호야, 요거 1123 요거를 1열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갓순열이잖아요. 몇 팩분의 몇 팩이죠? 호철아 뭐죠? 그죠, 2개 겹치니까 2팩분의 4팩. 그럼 얼마죠? 12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 2, 2 이것도 3개가 겹치는 거니까 3팩분의 4팩 4가지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다 합치면 20가지가 되는 거죠. 20가지. 그래서 분모는 256이고 그 중에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는 게 20가지가 되는 거니까 요거 4로 한번 약분시키면은 64분의 5인가요? 그죠? 64분의 5 요렇게 풀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페이지로 가볼게요. 37페이지에 218번을 볼게. 혜원아, 일단 처음 딱 읽어보니까 6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라고 말했잖아. 그치? 그러면 혜원아, 분모에 얼마를 깔고 출발해야 될까? 6 뭐라고요? 언제 P를 쓰고 언제 C를 쓰는지 우리가 이제 고1 과정 복습하면서 했었거든요. 대표를 뽑는 거가 있고, 그러니까 대표를 뽑는데 셋이 동등한 자격인 경우가 있고, 자격이 서로 다른 뭐 반장, 부반장, 총무 뭐 이렇게 뽑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치? 언제 C를 쓰고 언제 P를 쓰는 거예요? 자격이 같을 때 뭘 써? 생각해봐. P를 쓰는 것과 C를 쓰는 것의 차이는 순서가 중요하면 P를 쓰는 거죠.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C를 쓰는 거죠. 만약에 3명을 뽑는데 3명이 다 그냥 반대표야. 반대표 3명을 뽑는데 누구를 먼저 뽑는지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셋이 자격이 동등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3명을 뽑는데 반장 1명, 부반장 1명, 총무 1명 이렇게 뽑을 거야. 그러면 혜원아, 반장 자리랑 부반장 자리를 바꿔버리면 이건 반장과 부반장이 바뀐 거잖아. 다른 경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격이 같을 때 뭘 쓴다? C를 쓰는 거야. 같을 때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자격이 서로 다를 때 뭐를 쓴다? P를 쓰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는 C를 써야 되잖아. 그럼 분모에 뭘 깔아야 돼? 6C3을 깔아야 되겠죠. 분모에 6C3을 깔고요. 자, 분자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영희가 있고, 어서와, 철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4명이 더 있어요. 자, 이렇게 6명의 사람 중에서 둘의 대표를 뽑는데 영희는 뽑히고, 영희는 뽑혔어 벌써. 철수는 안 뽑혀. 철수는 벌써 탈락했어. 이게 이미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나는, 혜원아, 몇 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끝나요? 봐봐, 6명이 있었는데 얘는 이미 뽑히기로 했어. 얘는 이미 탈락하기로 했어. 그럼 몇 명 중에? 4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끝이야? 응? 대표를 몇 명 뽑아야 돼, 총? 대표를 총 3명 뽑아야 되죠. 근데 이미 누가 뽑혔어? 그래, 영희가 이미 뽑혔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분자에는 뭘 쓰면 돼요? 4C2라고 쓰면 돼요. 그쵸? 그럼 분모는 20이 되는 거고 분자는 6인가요? 그치? 약분시키면 10분의 3이다. 이렇게
결국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잘 되면 확률도 쭉쭉쭉 나오는 거고 경우의 수가 헷갈리면은 확률 구하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게 218번 문제였고요. 자, 그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222번. 요것도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222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222번. 자, 생각해봐, 얘들아. 일단 그 전체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인 건 동의하죠? 그지? 어쨌든 5명을 새롭게 배열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ABCD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어. 원래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이 5명을 자, 다 일어나 했다가 다시 5명을 일렬로 쭉 세우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5팩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5명을 막 내 마음대로 막 다시 배열을 해봤더니 뭐 B, A, D, C, E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배열됐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인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거죠. 한 명밖에. 맞죠? 이런 식으로 5명을 새롭게 다시 배열했을 때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도록 해라. 2명이 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의도인데,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정해줘야 되는 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 A, B, C, D, E라는 5명 중에 누가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을 거냐 이걸 정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5명, A, B, C, D 5명 중에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을 사람 2명을 일단 뽑아주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거든. 그치? 그걸 뭐라고 써야 될까? 5명 중에 2명을 뽑아주는 거니까 OCE라고 써야 돼요. OCE. 그래서 내가 5명 중에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을 2명을 뽑아줄게요. 그럼 예를 들어 그 2명을 DE라고 한번 해보자. DE.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자, E는 이 자리에 그대로 앉고 D도 D 자리에 그대로 앉아야죠. 그죠? 그럼 이렇게 두 자리는 지금 정해진 거잖아. 이렇게 두 자리는 정해진 거고 여기 앞에 이제 세 자리를 정하면 되는데 요 세 자리. 자, 근데 요 세 자리를 정할 때는 반드시 어때야 돼요? 저 세 자리는 절대 자기가 원래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그쵸? 이런 조건이 달려있을 때 우리가 경우의 수 어떻게 찾았었더라? 응? 여사건의 개념으로 풀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뭐 한 명만 자기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을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여사건의 개념보다는 요럴 때 보통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게 수형도라고 하죠. 수형도. 이렇게 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쓰는 거. 그치? 근데 요건 이제 간단한 그림이기 때문에 자, 생각해봐. 내가 요 자리에다가 누군가를 앉힐 건데 조건은 단 하나야. A는 못 와. 그치? A는 못 오잖아 여기. 그러면 얘하나 여기 올 수 있는 건 누구 아니면 누구다? B 아니면 C다. 그치? 그래서 B가 오든가 C가 오든가 둘 중에 한 명이 요 A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면 자, B가 여기 앉았다라고 가정해보면 그 다음 자리 자, 요 자리에는 지금 B는 여기 앉았으니까 지금 남은 사람이 누구죠? A와 C가 남았죠? A와 C가 남았어. 그럼 여기에 A도 앉을 수 있고 또는 C도 앉을 수 있나? 안 되죠. 왜? 여기에 A가 앉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 다음 칸에 누가 앉게 돼? C가 앉게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자리는 무조건 원래 있던 사람이 안 앉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 와야 돼? C가 앉고 여기에 A가 앉아야 돼. 자, 또는 맨 앞자리가 C였다면 여기에 누가 올 수 있나요? A 또는 B가 남은 건데 B는 못 앉으니까 여기에 A가 앉고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앉고 이렇게 앉아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A, B, C라는 세 사람을 배열하는데 원래 있던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배열된다를 만족하는 경우는 딱 몇 가지야? 2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그래서 아까 전에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을 사람 2명 뽑아준 거 곱하기 2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120분의 20이 돼서 답은 6분의 1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치?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고 이 자기 자리 그대로 안 앉는다 이런 거에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뭐 A, B, C, D 사람이 4명 있었는데 각자 자기 가방이 있었어. 얘나 듣고 있니? 자, 각자 자기 가방이 있었어. 근데 가방을 한 군데 모아놨다가 다시 아무거나 가방 하나씩 들었는데 전부 다 자기 가방 말고 다른 사람의 가방을 들게 되는 경우의 수. 이거 아까 위에 이런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할 때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 A의 가방을 소문자 A라고 하고 얘를 소문자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했을 때 각자 다 남의 가방을 든다라고 하면 A는 어떤 가방을 들어야 돼? B의 가방을 들거나 C의 가방을 들거나 D의 가방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B의 가방을 들었다라고 하면 남은 가방이 이제 A, C, D잖아. 그럼 얘가 A를 들거나 얘가 C를 들거나 얘가 D를 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때는 A, B 가방 2개를 각각 바꿔 든 거니까 남은 가방이 C, D잖아. 그럼 얘가 무조건 D를 들어야 되고 얘가 무조건 C를 들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지금 B, C 가방을 들었으니까 남은 게 A랑 D가 남았지. A랑 D. 근데 여기다가 A를 주면 여기가 D가 되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여기다 D를 주고 여기다 A를 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BD니까 BD. 남은 가방이 AC네. AC. 근데 C를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찾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위에 거를 피해가지고 배열할 때 그럴 때 이렇게 그려가지고 쭉쭉쭉 연결해서 풀어보는 거. 이런 걸 이제 수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수형도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제일 많이 쓰는 풀이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24번 문제로 갈게요. 224번. 자, 224번은 10명의 유권자가 3명의 후보 가불병에게 투표를 했는데 일단 투표를 할 때 여기까지만 잘라보자. 투표를 하는데 지금처럼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얘 하나 뭘로 계산하는 거였지? 무기명 투표. 맞아요. 중복조합으로 하는 거였지. 만약에 기명 투표면 그렇죠. 중복 순열로 하는 거였고. 그죠? 그럼 지금은 무기명이니까 중복조합인데 몇 H 몇이야? 파이나 H에서 몇 파이 몇 H 몇 이거 할 때 이 앞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랬니? 응, 뭐랬지 야나? 선택권이라 그랬어. 선택지. 나한테 선택지가 몇 개 있느냐. 그러면 지금 상식적으로 투표하는 상황 아니에요. 내가 투표하려고 투표하면 딱 들어가면 후보가 3명 있으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있을 거 아니야, 투표지에. 선택권이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앞에 3이 와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지금 무기명이니까 H로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가 3이고 뒤에가 10인 거니까 3H10이 전체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있잖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후보가 3명이잖아.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그러면 갑이 받은 표가 X표다라고 하고 을이 받은 표가 Y표, 병이 받은 표가 Z표라고 했을 때 지금 투표를 한 사람이 몇 명이죠? 10명이 투표했으니까 X랑 Y랑 Z를 더한 값이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될까? 10표가 돼야지, 그치? 10명이 투표했으니까, 그치? 세 후보가 받은 표를 합치면 10표가 돼야 되잖아.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다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X, Y, Z라는 이 숫자들은 그 사람이 받은 표 수잖아, 표. 그러니까 X, Y, Z는 어떤 수라는 조건이 만들어질까? 뭐 인기가 없으면 빵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빵표 받거나 뭐 한 표 받거나 뭐 세 표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거니까 X, Y, Z는 어떤 수들이야? 아니지. 그치? 0표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음화정이죠. 그러면 이것도 대표적으로 뭐의 상황이에요, 이거?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찾는 것도 대표적인 중복조합의 상황이잖아요. 그치?
이것도 3H10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갑이 2표를 받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분자에다가 올라갈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갑이 2표를 받았대. 그럼 x, y, z 중에서 x가 뭐야? 갑이 2표를 받았으니까 x가 2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갑이 2표를 받았으니까 x가 2야. 그러면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8이 된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해 개수, 그거를 분자에 올리면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고, 그러면 요거의 해 개수도 똑같이 중복조합으로 계산하면 이건 뭐라고 해야 돼? 2H8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것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H10 요거는 아이고 3H10 요거는 성빈아 어떻게 계산하지? 3H10 12C2로 계산하고 2H8은 10C 아니고 9C 1 그쵸? 그럼 그냥 9가 될 거고, 분모는 12, 11, 6으로 2로 나누니까 66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3으로 나누면 22분의 3 이렇게 되겠다. 22분의 3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겨서 38페이지에 226번은요. 자, 통계적 확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계적 확률. 민재야,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뭘까? 두 개를 이용하는 확률이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표 이런 도표. 제일 통계적 확률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야구죠. 야구. 야구에서의 타율. 타율이 뭐게요? 배트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야구 선수가 방망이 들고 나와가지고 안타를 성공시킬 확률, 이게 타율이거든. 안타를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나와서 성공시킬 확률. 근데 그 성공시킬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 그거는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니? 아까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NS분의 NA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이걸로 이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까? 약간 전경기를 보고 판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선수가 몇 번 나와가지고 그 중에 몇 번 성공했는지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선수가 타석에 1000번 나왔는데 그 중에 300번을 안타를 치더라. 그러면 이 선수의 타율은 10분의 3, 0.3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 결과를 가지고 확률을 예상해보는 거가 통계적 확률이죠. 그치? 그러면 지금 이 226번 문제를 읽다 보면 이 226번 문제 중간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여러 번 반복했더니 뭐래요? 3번에 한 번 꼴로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 그치? 요 부분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여러 번 반복을 해봤더니 대략 한 3번에 한 번 꼴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질 확률을 몇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몇이라고 생각해, 민재야?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쵸? 예, 그게 통계적 확률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라는 걸 통계적 확률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지금 문제는 이런 상황이죠. 10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제 흰 공이 있을 거고 검은 공이 있을 텐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흰 공이거든. 그럼 흰 공의 개수를 수호야 뭘로 잡을까? n개라고 할게요. n개. 그러면 검은 공은 몇 개가 돼? 10-n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 지금 우리가 식으로 써야 할 확률은 뭐냐면 10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는데 2개의 공이 모두 다 흰 공일 확률을 쓰고 싶은 거야. 그지? 그걸 써보면 그 확률이 몇이 될 거다? 3분의 1이 될 거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소가 해봐. 10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흰 공일 확률.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그쵸? 10개 중에 2개 뽑았는데 근데 둘 다 흰 공. 이게 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를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하겠냐는 거예요. 열 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흰 공. 둘 다 흰 공이 뽑힐 확률을 구할 때 분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흰 공 중에 2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해야지. 그치?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분에 흰 공 중에 2개를 뽑는 거. 근데 흰 공을 뭐라고 잡아놨어? n으로 잡아놨잖아. 그럼 분자를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해? NC가 들어가야지. NC. 이렇게 하면 그것이 3분의 1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라. 그치? 근데 10C2가 얼마예요? 45지? 그럼 이 자리가 얼마가 돼야지 이게 3분의 1이 돼? 15가 돼야 되겠지. 그 얘기는 NC2가 15가 돼야 된다 라는 말이니까 n이 몇이겠어? 6이겠지. 그치? n이 6. 그래서 흰 공이 6개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통계적 확률이 이렇게 문제 안에 살짝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몇 번 중에 몇 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통계적 확률로 딱 캐치를 하면 된다. 그런 문제고. 자, 그 옆에 있는 문제는 229번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복습했던 것처럼 A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0에서부터 1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랬죠. 기억은 보자마자 어때? 무조건 맞는 거야. 그치? 무조건 맞는 거고요. 자, 니은에서 뭐라 그랬냐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민정아, 이 니은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항상 맞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건 어때? 내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둘이 더해서 1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둘이 더해도 1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1-PS가 P 공집합 이렇게 돼 있는데 준호야, 이 S가 뭐지? 그쵸?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표본 공간 말하는 거야. 표본 공간. 쉽게 말하면 표본 공간은 어떤 느낌이냐? 전체 집합 느낌이죠. 전체 집합. 그러면 그 전체 집합에 대한 확률 그럼 뭐겠어? 1이죠. 1. 그지? 표본 공간. 모든 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들어가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요 확률은 1입니다. 그럼 1 빼기 1인 거고요. 자, 요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뭐야? 공집합이죠. 그죠?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니까 확률로 따지면 얼마겠어? 0이지. 그치? 그럼 1 빼기 1이 0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디귿은 맞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229번 답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39쪽으로 가서 39쪽에 232번 보겠습니다. 232번. 자, 이번에는 A라는 상자에 1, 3, 5, 7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고 B라는 상자에 1, 2, 3, 4, 5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두 상자에서 임의로 각각 카드를 한 장씩 꺼낼 때 자, 여기서도 카드 하나 뽑을 거고요. 여기서도 카드 하나 뽑을 거야. 그러면 시윤아,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뭐라고? 자신있게 몇 가지? 어?
너 주사위 두 개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아니 그건 알면서 이거는 왜? 자, 상자가 두 개 있는데 A 상자에서 하나 뽑고 B 상자에서 하나 뽑는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겠어? 전체 경우의 수 20. 경우의 수 20분의 1은 확률을 물어봤을 때나 그렇게 대답하는 거고, 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뭐라고 대답하면 돼? 지훈아, 주사위 두 개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래, 36이라고 대답하잖아. 36분의 1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러면 얼마예요? 20. 20이 전체 경우의 수야.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볼 건데, 뭐라고 할까요? 뭐 A, B는 나왔으니까 뭐 무슨 문자를 쓸까? M이라는 문자를 쓸게요. 자, 사건 M, 사건 N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M이라는 사건은 4 이하가 되는 사건이고요.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4 이하가 되는 사건을 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4 이하가 되는 경우부터 한번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써봅시다. 자, A에서 내가 만약에 1카드를 뽑았다. 1카드를 뽑았다. 그러면은 4 이하가 되려면은 B에서는 뭘 뽑아야 돼? 유나야, 뭘 뽑아야 돼? 1, 2, 3을 뽑을 수 있죠, 그죠? 1, 2, 3.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1, 1,2, 1,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A 상자에서 3카드를 뽑았다. 그러면 초우야, 4 이하가 되려면 B 상자에서는 무조건 누구만 뽑아야 돼? 1만 뽑아야 돼. 그러면은 3,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A 상자에서 만약에 5나 7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아예 벌어지지 않는 거죠, 이 사건은.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벌어질 확률, 사건 M의 확률은 소야 뭐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전체가 20이었으니까 20분의 4라고 볼 수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한번 따져볼게요. 3의 배수. 3의 배수는 3 아니면 6 아니면 9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아, 12도 되네. 12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3 되는 거 따져볼까요? 3 되는 거.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3 되는 게 뭐 있죠? 1,2 이거밖에 없죠, 그죠? 3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6 되는 건 뭐 있죠? 1,5가 있을 거고, 그리고 3,3이 있을 거고, 그리고 5,1이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합이 6이 되는 경우고, 자,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합이 9가 되는 경우 뭐가 있죠? 1 안 되고, 3 안 되고, 5, 얼마? 5,4 그리고 7,2 이렇게 두 가지가 합이 9가 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경우 누가 있어요? 7,5 딱 이렇게 하나 있네, 그치? 자, 그러므로 PN N이라는 사건의 확률은 민재야 뭐다? N의 확률이요. 예. 20분의 7이요. 7이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맨 마지막 줄. 두 숫자의 합이 4 이하이거나 3의 배수일 확률. 자, 무엇이거나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 M과 N의 합집합의 확률을 물어본 거죠. 또는의 개념이니까, 그치? 또는의 개념이니까 M이라는 사건 또는 N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P, M, 합집합, N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구한 20분의 4랑 20분의 7을 일단 어떻게 할까? 더해야죠. 둘이 더해. 20분의 4랑 20분의 7을 더해. 그럼 포인트는 이게 끝이냐 아니면 뒤에서 뭘 빼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어때요?
빼야죠. 그죠? 빼야 돼. m과 n의 무엇을? 교집합을 빼야 돼. 그럼 지금 m과 n의 교집합이 있나요? 있죠? 지금 위에 다 써놨으니까 살펴보면 교집합이 누구야? 1,2라는 요 하나의 원수가 겹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얼마가 돼? 20분의 1이라고요. 그것을 빼줘야지 정답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답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그 옆에 있는 문제랑 비교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 풀어본 것처럼 교집합이 존재하죠. 교집합이 존재해서 마지막에 요거 교집합의 확률을 빼서 답을 찾았잖아. 근데 그 옆에 문제 봐봐. 그 옆에 236번. 236번은 자, 흰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랬어요. 요거 혜원아 전체 경우의 수를 뭐라고 봐야 돼? 82로 봐야죠. 그럼 82분의 자, 꺼낸 공이 같은 색일 확률 그랬잖아. 그러면 꺼낸 공이 같은 색이란 얘기는 흰이 나오거나 또는 뭐가 나온다? 검검이 나오거나 이럴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지? 예하나 내가 흰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 검검이 나오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하면은 A의 확률이 뭐야 예하나? 82분의 32 그치? 82분의 32. 자, 그 다음에 검검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82분의 5C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문제에서 옆에 있는 문제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 문제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이 어때? 없죠. 그쵸?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흰이 나오면서 동시에 검검이 나올 수는 없잖아. 얘네들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이 확률과 이 확률을 어떻게만 해주면? 둘이 더하기만 해주면 그게 그냥 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왼쪽에 있는 232번은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야 되는 거고, 얘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각각 구해서 더하면 끝이다. 계산하면 답 얼마일까요? 28분의 13 그치? 네, 요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숙제는 39까지고요. 오늘은 그 17쪽까지만 도장을 받았으면 남기지 않고 보내줄 거고, 우리 그 S반은 그때 26쪽과 27쪽 중에 26쪽에서만 한 문제 정도만 풀고 끝났었는데 26, 27에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질문하고 싶은 문제. (26, 27이) 조금 생소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질문 없어? 홍지? 없어? 유나? 거기까지 못 갔어? 26, 27에 질문 없어요, 준호? 175. 자, 175번. 27쪽에 175번. 이 문제까지만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얘부터 좀 끄집어내 와야 되겠는데, 요거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항정리 단원에서 배웠던 이항계수의 성질이 생각이 나죠. 이항계수의 성질. 이항계수의 성질은 크게 세 종류의 공식이 있었는데, NC0부터 NCN까지 빠짐없이 다 들어가면 뭐가 된다 그랬죠? 빠짐없이 다 더해지면 2의 n제곱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만약에 NC0부터 이렇게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된다 그랬죠?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간 경우에는 합이 0이 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NC0, NC2 이런 식으로 하나씩 건너뛰고 더한 경우에는 뭐가 된다?
건너뛰고 더한 경우에는 2의 n-1제곱이 된다. 이렇게 세 종류의 패턴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175번 문제에 있는 요 놈은 셋 중에 뭐예요? 1, 3, 5 건너뛰었잖아. 그치? 하나씩 건너뛰었으니까 요 세 번째 패턴이란 말이야. 세 번째 패턴. 그러면 이 세 번째 패턴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면 2의 원래 건너뛰지 않고 했으면 2의 2k 제곱인 거잖아. 지금은 여기 요 2k라는 녀석이 여기 n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건너뛰지 않고 썼다면 2의 2k 제곱인데 건너뛰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2의 2k-1제곱. 그지?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시그마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식 전체는 f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2k-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아니 이거 오랜만에 만났지? 요게 무슨 수열이죠? 요 2의 2k-1제곱 이거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 자, 요 등비 수열은 첫 항이 얼마고? 첫 항 k에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첫 항이 2고 공비가 얼마죠? 공비가 4예요. 여기 k 앞에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k 값이 1씩 커질 때마다 곱하기 4가 되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첫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이거는 시그마의 형태를 빌려서 썼지만 계산은 뭘로 해야 돼? 등비수열의 합으로 해야 돼. 등비수열의 합. 그죠? 등비수열의 합. 수호. 등비수열의 합. 그죠? r-1분의 4-1분의 첫 항 2 그리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죠. 그지? 자, 요것이 이제 3분의 2 괄호 4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것이 fn이다. 요게 fn인데 거기다가 이제 n자리 얼마를 넣을 거다? 5를 넣을 거다. 그쵸? 그래서 f5의 값을 구하시면 f5는 3분의 2에 4의 5제곱이면 얼마니? 응? 620 아니죠. 4의 5제곱이면 243인가? 아니지. 4의 5제곱. 20제곱이니까 1024. 1024에서 1 뺐으니까 1023이네요. 그죠? 그럼 1023 곱하기 3분의 2니까 이게 얼마일까? 얼마? 682. 그렇죠. 네,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나 등차 수열에 관련된 공식들은 우리가 뭐 세부적인 내용은 까먹어도 기본 공식들은 기억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숙제는 39까지인데 A반은 26, 27은 안 푸셔도 되고요. S반은 26, 27도 풀어보자고 했죠. 포함해서 풀어오시고 지금 내가 17까지는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가셔도 되고요. 17까지 도장을 못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도장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